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에서 계속 3G로 가는 거죠. 법인세 신고하다 보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신고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단지도 있고. 잠시만요. 순이 내려와. 거기 아니야. 순이 내려오세요. 거기 아니에요. 저희 집 강아지가 저 몰래 이불에 올라가서 부비적거리고 해서 내려왔어요. 안 되겠어. 시작하기 앞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 헤매고 있는 분 있다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제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 취소하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개요부터 들어가야겠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자, 일단 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익 사업에 대한 준비금을 적립을 하는데, 그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란 계정으로 적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정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 얘를 이렇게 적립을 하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회계사님들은 교육을 잘 하지 말아라,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고,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놔야 나중에 당하더라도 덜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번에 법인세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해드립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고 깜깜이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헤비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법인세에서도 미리 목적 사업하고, 그죠? 그 외 부수적인 사업에서 수익사업, 관리외 수입이 있었잖아요. 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자체가 법인세에서 한 카테고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습니다. 목적 사업으로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사업장들은 종교, 학술, 교육단체 뭐 이런 데죠. 즉 비영리죠, 비영리. 그리고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재활용, 매각, 임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 하나는 일단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됩니다. 고유번호증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자, 소득세도 연말정산 마찬가지죠. 원천징수에서 국세로 세금을 납부한 자만 연말정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고 기납부세액하고 비교해서 환급받잖아요. 걔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법인으로 우리가 관리외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납부한 세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수익사업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비영리 법인한테는 부담스럽죠. 비영리 법인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잖아요. 기본 자기 재산을 운영해서 그 사회 영리, 사회 공공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위하는 거였는데, 이런 거는 그 영리법인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절세 효과를 해주는 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부 비영리 법인, 장학재단,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죠. 아파트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니까 우리가 그 목적 사업을 하면서도 발생한 수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자 수입이라든가 우리는 검침 수익도 있고 재활용 수익도 있고, 그죠? 이런 수익 등을 통해서 목적 사업,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목적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 관리, 그죠? 건물 유지 보수 이런 데 영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수익 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를 똑같이 영리하고 하게 되면 목적 사업의 운영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수익 사업과 목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그죠? 비영리 법인으로 본 단체잖아요. 같이 영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파트 관리 목적 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광고판이나 게시판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 부담을 깎아줍니다. 그게 바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웠더라고, 저는.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좀 이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펜으로 적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결산 조정 방식하고 아니면 신고 조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제 조건 하나 있어야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거 제가 앞에 말한 데는 공동주택 법인세와 그 앞에 법인세 1탄과 두 번째 공동주택 법인세를 영상을 두 개를 다 보고 오셔야지 얘가 이해가 돼요. 제가 앞에 있는 거 다시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늘어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 얘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은 결산 조정 방식을 하던가 아니면 신고 조정 방식 두 가지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산 조정하는 방식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은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상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와 세법은 다릅니다.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발생을 해야지 전표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서 단기 있었던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닌 수익에 대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다음 해나 다다음 해 5년 내로 쓰잖아요. 그러려고 쓴 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 쓸지 알고 미리 발생을 해놓은 걸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주 회계 위배됩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을 하는 단지라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300세대가 아닌 안 받아도 되는 그 아래에 아파트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받는 데는 결산 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원칙이긴 하나 고유 목적 비영리 단체는 신고 조정 방법을 씁니다. 특히 아파트 300세대 이상 새 회계 감사를 받으면 결산 조정이 안 되니까 회계 감사 신고 조정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법인세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결산 조정 방침은 그 회계법 시행령 29하고 56조에 있나 봐요. 저도 이거는 따온 건데 실제로 제가 그 회계 법인세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제가 적어 왔고요. 고유 목적 등에 지출하기 위해서 고유 목적이라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죠.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자생단체 지원금. 그러니까 자산 같은 거 구매. 이런 것, 기타 등등 고유 목적 등에 지출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로 결산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표를 입력해서 재무제표 들어가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전표 처리하는 얘기죠. 결산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럼 얘는 분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이거는 연결산 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 차변 대변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글씨가 목적인데 목적 사업 이게 처음엔 펜이 잘 쓰다가 뒤로 갈수록 펜이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준비금
이렇게. 차변은 12월 말일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전입액이라는 것은 이 용어는 일부러 그 비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전입액. 그리고 얘는 이쪽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놉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세법상 이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송금 산입 한도를 보겠습니다. 산입 한도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 겁니다. 그 금액을 이자소득의 100% 이거 우리가 주로 말하는 금리이자죠. 이자소득 장충만기나 아니면 기타 관리비 이자소득의 100%와 그 외 소득의 50% 이거는 게시판 광고, 검침수당 뭐 이런 것들에 합한 거의 50%를 5년 이내에 써야 돼요. 고유목적 사업에 써야지만 얘를 결산 조정의 원칙으로 고유목적에 지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세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법인세율이요. 얘를 하기 전에는 원래는 법인세율은 10%죠. 2억 원 이하 아파트. 그죠? 그러면 2억 이상 200 미만은 20%. 200억 초과는 22% 이렇게 3단계 누진제로 가잖아요. 법인세율은 10%인데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해놨다. 그러면 여기는 적용후는 이거의 50%니까 얼마예요? 통상 5% 이하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 잡수익이 5천만 원인 경우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10%니까 500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겠죠. 근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적립할 시 500만 원의 또 반인 250만 원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 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조정 방법은 법 61항인가요? 하여튼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산 말일자 전표로 위와 같이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넣으면 안 되는 게 회계감사 받는 단체는 요거 넣으면은 이때 바로 회계감사가 한정 의견이 나와요. 적정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발생주 회계처리 위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는 단지는 결산 재무제표에 12월 31일 이와 같은 전표 분계를 넣지 않습니다. 즉 반영되지 않다는 얘기는 이 전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조정이죠. 세법상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회계감사를 첫째 받는 거. 두 번째, 세무조정계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상해야 돼요. 이거는 세무조정계산서라고 법인세 그 항목에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가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계상하고 얘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 처분으로 잉여급 처분하죠. 결산하고에 거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조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 조정이고 결산 조정은 안 됩니다. 으로써 세무조정계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당연하죠. 세무조정계산서 즉 법인세 양식 중에 하나 거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계산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관한 갑을 양식이 있습니다.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건 다 세무서에서 세무주치에서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 이익처분으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익처분 그러니까 월말 결산하고 나서 이익잉여분 처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익처분, 잉여금 처분 아시죠?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그 쭉쭉 있고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그래서 뭐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 있고 뭐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예비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얘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거 또 이거 좀 깊게 들어가긴 한데 얘가 잉여금 처분에 넣어도 되고 잉여금 처분에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잉여금 처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1번 해볼게요. 이거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예요.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관리규약에 잡수익의 30% 범위 내에서 잡수입의 우선 지출 한도를 별도로 정해요. 지금 이거 설명해도 되나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이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적립 한도 이상을 이 당해연도에 쓰질 못해요. 그래서 신고조정 방식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금을 이익연부에 넣는 경우는 다음 해부터 씁니다. 다음 연도부터 5년 내로 써야 돼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익여분 처분 계산서에 표시돼야 하고요. 이익여분 처분 후 이를 재원으로 해서 고유목적 사업을 사용하고 회계 처리에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는 일부 지역의 관리규약에는 잡수익의 우선 지출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든요. 발음이 좀 잡수익의 우선 지출 항목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는 공동주택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 한도 이상을 그러니까 예를 이런 경우는 우선 지출 금액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를 얘가 초과한 거죠. 우선 지출 금액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적립 한도 이상을 쓴 거예요. 이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지만 초보는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지출 항목은 잡수익에서 우선 지출 항목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그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보다 넘으면 이러면 그러니까 다음 해가 아니고요. 얘는 당해로 보시면 돼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적립 한도 이상을 당해 연도에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 금액보다 우선 지출 금액이 커서 2019년에 이미 다 써버린 걸로 신고하면 다음 연도부터 5년에 써야 된다는 이 항목을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걸 안 쓰니까 뭐가 돼요? 결산에 이익여분 처분 계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걸 왜 굳이 강조하냐면 저는 원래 1번만 알고 있었는데 이익여부 처분 계산서 얘를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넣고 세무주치에서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우선 지출 금액이 많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송금 인정이라는 그 항목이 있대요. 특수한 상황의 송금 인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당해 연도의 잡수익을 우선 집행한 이후 법인세 계산 목적상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법인세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거 말이 길죠. 저도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어요. 단순히 법인세 계산 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 한도액만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거든요. 저희가 2번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단해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익여부 처분 계산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졌네. 자, 세 번째 계속 가요. 고유목적 사업 설정 금액 계산 사례입니다.
이게 관리외 수익으로 좀 보면 어린이집 임대료 500원이라 할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재활용 수익 200 들어왔고요. 장충 이자는 100원, 검침은 150.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5, 7, 8, 950이죠. 950에 바로 그 관리외 수익이 생겼어요. 관리외 비용을 보면 재활용 수급이 100, 예치이자 전입 100, 200이죠. 검침 비용 쓴 게 150이니까 350에다가 30 됐으니까 380이 관리의 비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재활용품 수거비하고 검침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정함. 즉 재활용 수거하고 검침 비용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신고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겠다는 말씀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치이자 전입액과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법상 비용 항목이 아님을 알고 밑에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할 수 있는 한도, 즉 송금 산입할 수 한도. 얘는 이자 소득의 100%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얘는 100%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외 소득은 50%를 보면 그러면 얘는 볼 수 있는 거죠. 950에서 이자 수익 뺀 나머지는 50%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이제 입금이죠. 입금. 여기서 이자 소득의 100%가 장충은 100 다 들어가고요. 그 외 소득은 자, 그러면 950에서 100을 빼니까 얼마예요? 850이죠. 850에서 지금 그 850에서 또 뭘 빼야 돼요? 여러분 500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 좋고요. 그 외 소득 100 500에서 자 200은 재활용 수익 200 있어요. 그죠? 200에서 장충은 이자 수익을 빼니까 얘는 계산 안 해요. 그죠? 200에서 그러니까 얘는 빼죠. 이미 장충은 100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 관리의 수익 전체 그 외 소득 전체를 합계를 보니까 뺄 거고 여기다가 검침 수익 150 들어갑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150에서 지금 또 뭘 빼야 되냐면 법인세 비용이 있어요. 그죠? 법인세 비용하고 예치이자 전입액은 법인세법상 비용 항목이 아니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치이자 전입액 100과 법인세 비용 여기 있죠. 30. 잠깐만요. 얘는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500 어린이집 임대료하고 그 200 재활용 수입에서 아까 장충이자 빼고요. 그 다음에 150 검침 수익 들어왔지만 검침 수익은 이쪽에 비용으로 150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수거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워버리고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외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각자 상계로 해서 볼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500이죠. 그 외 소득. 우리는 이자 소득의 100은 그대로 인정한댔죠. 송금으로 100 장충 이자 수익. 그러면 그 외 소득을 볼게요. 이자는 빼고 그러면 이자 수익 잠깐만 지워버리고 이제 나머지만 봅시다. 이자 소득을 보는데 이자 소득의 50%만 그 외 소득을 송금 산입 한도로 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어린이집 임대료 500 있죠. 그죠? 여기다가 재활용 수익 200 있어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하고 상관된 거 없죠. 그죠? 재활용 수익 200인데 재활용 수급이 100이 나가죠. 여기서 이제 100을 빼는 거예요.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더하기. 그리고 검침 수익 150 들어오죠. 근데 검침 수익하고 상계돼서 똑같이 나가는 게 뭐 있어요? 검침 비용 있죠. 얘를 빼야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거 예치이자 전입하고 법인세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빼는 거예요. 기록은 있지만 감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해서 곱하기 50%만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500에서
200에서 100을 빼니까 100이고, 그죠? 150에서 150 지워보니까 600이죠. 그러니까 600의 반이니까 얼마야? 300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 소득의 100%이 100과 그 외 소득 300을 했으니, 즉 송금 산입 한도는 400까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입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하게 되는 경우와 미적립하게 되는 경우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입금은 950은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습니다. 송금 250.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여기는 400. 제가 말한 대로 400 들어갑니다. 그죠? 그죠? 근데 고유목적 여기는 미적립하는 경우에 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송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건 얘는 참고로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재활용품 수고비 100하고 검침 비용 150 더했으니까 이게 250인 거예요. 예치이자 전입액하고 법인세는 비용으로 안 본댔잖아요. 그냥 나가리를 뺀 거예요. 말 좋은 말 났다. 나가리. 자, 여기서 950에서 송금 비용 한 거는 재활용 수고 100과 검침 비용 150 한 250만 뺀 나머지. 그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할 그 송금산입 한도 400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는 적립 안 하는 경우니까. 얘는 적립하고 적립 안 하는 경우로 두 가지 비교. 그럼 과세 표준이면 950에서 비용 빼죠. 그러면 얘는 9에서 2 빼니까 7이죠. 700에서 400을 뺐으니 얘는 300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얘는 적립 안 했죠. 그냥 950에서 250 뺐으니까 그냥 700이에요. 그럼 세율은 여기 10%죠. 그러니까 얘는 30 내면 되고요. 여기 10%니까 얘는 70이에요. 자, 여기는 어때요? 결과로 보니까 금액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이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절반이다. 다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그 사용하는 항목은 고유목적의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 자본적 지출 포함해서 아니면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용하는 금액 이런 경우는 조건이 인건비는 제가 말한 재활용 수당이나 검침 수당 이거 원천징수 신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세금 신고한 것만 이거에 대해서 환급 받잖아요. 연말정산하면. 얘도 마찬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인건비도 이미 세금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준비금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그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면 여기 이거나 아니면 이거로 쓰셔야 되죠. 아니면 우리 아파트 고유목적인 수선유지비 같은 거 미사용 만약 얘를 남겨놨어. 돈이 남겨놨어. 다 못 썼어. 그러면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한 10점 몇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은 뭐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 보면 법인세에서 일반적으로 10,000분의 3이니까 연 10.95% 이자를 적용해서 다시 그게 납부를 해야 돼요. 5년이 경관 시점에 법인세 계산시 이거 입금으로 산입한 다음에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경우 관리비 항목에 사용하는 거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도 여기에 같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고유 목적에 들어갔다 보니까 관리비 차감도 예비비도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비교를 하는 거죠.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의 어려움은 두 가지는 둘 다 있습니다. 뭐든지 장단점 1장 1단은 있겠죠. 결산 조정의 어려움은 회계 처리 기준상 제약이 있다는 거. 우리 뭐예요? 발생주의 회계니까. 그죠? 미리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남겨놓는다라는 게 결산 조정이죠.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위배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상태로 만약에 해놓고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이거는 회계감사상 결과 한정받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고 조정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관리규약상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익 처분은 장기손 충당금, 관리비 차감에 국한되어 있으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만큼 적립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잉여분 처분에 관리규약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정립한다는 게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립이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일장이 일단 있는 거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회계상의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아직은 발생 안 했잖아요. 세법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세법상의 그냥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조정이 좀 어렵고요. 관리비 차감을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더라도 잡수익 집행이 많거나 입주자 기업은 장충 적립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립하거나 극단적으로 전혀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회계사님들이 이건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쪽만 바라보고 처리해놨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법상.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려드리지. 그죠? 참고로 알려드리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렴풋하게 대충 알고 무조건 진행하시면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결산 조정의 어려움과 신고 조정의 어려움을 제가 왜 이거를 한 번 더 했냐면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잘 해야지만 회계감사한테 걸리지 않아요. 즉 회계감사님이 뭘 본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빼박입니다. 빼박.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초보분들은 내가 작은 세대 간다 그러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회계감사 받는 단지로 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자기의 관리 규약도 보셔야 되고 신고 조정하는지 결산 조정하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돼요. 회계감사를 받으면 강조합니다. 결산 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신고 조정하시는데 신고 조정도 제가 말한 대로 이번에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금액보다 쓴 게 당해 연도에 많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관리 규약 안 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 금액보다 그죠? 우리가 그 선 지출하는 우선 지출 항목 잡수익의 우선 지출 항목보다는 적다면 그때는 당해 연도 그 귀속연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써야 되니까 이익여분 처분 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익여분 처분 계산서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본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그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요걸 다 맞으셔야 돼요. 어쨌든 잔소리하다가 또 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분 짤로 하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은 수요일 날은 그 몇 가지 초보분들이 계정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시리즈를 올려달라고 해서 시리즈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내일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와야 돼서 여하튼 또 사설은 길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